허름하기 짝이 없는 어느 과부의 집 앞. 아이고 전하, 오늘도 오셨사옵니까? 잘 계셨소 부인. 낡은 초가집의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밉니다. 과부의 이름은 이연정. 연정은 문 밖의 그림자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니 이내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평복을 차려입었으나 조선시대를 호령하는 임금 형군이었지요. 임금은 곁에 호위무관 한 명만을 세워둔 채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임금은 익숙한 듯 방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은밀한 광경을 우연히 담 너머로 훔쳐본 동네 주민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집으로 달아났지요. 내일이면 동네방네 임금님이 과부와 깊은 정을 나누고 있다는 해괴한 소문이 퍼질 게 뻔한 일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형군은 밝게 웃으며 품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하던 무언가를 꺼내놓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엽전 한 양이었지요. 여기 오늘 드릴 한양이요. 받아드는 연정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연정은 수줍은 미소를 띠며 그 한 양을 소중히 챙겨 넣었지요. 임금 앞에서 한 양을 받고 얼굴이 빨개진 연정. 훗날 이 가난한 과부는 아주 커다란 기와집의 마님이 되어 있습니다. 곁에는 덩치 크고 든든한 사내가 연정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연정의 얼굴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임금이 건넨 한 양과 이 기와집 사이에는 어떤 곡절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임금과 과부. 도저히 맺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의 기가 막힌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백세아담이 2026년 한 해 동안 쏟아질 복을 보내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젊은 임금 형군은 어김없이 나갈 채비를 합니다. 골룡포를 벗고 평범한 선비의 옷으로 갈아입는 임금의 뒷모습을 보며 호위무관 서강문은 속이 타들어갔지요. 전하, 아무래도 매일 밤 이렇게 궁을 비우시면 위험할 것 같사옵니다. 게다가 과부의 집을 매일 밤 찾는다니. 만에 하나 소문이라도 크게 나면 조정의 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제발 오늘은 암행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강무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지요. 임금님이 과부 집을 드나든다는 소문이 돌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형군은 요지부동이었지요. 강무야, 이것은 부인과의 약속이다. 나 또한 나 자신에게 한 약속이기도 하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어서 채비나 서둘러라. 임금이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오니 강무로서도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결국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은밀하게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찬바람을 뚫고 도착한 연정의 집. 연정은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임금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전하, 매일같이 이렇게 오시다가 옥체라도 상하실까 걱정이옵니다. 신분이 미천한 이 사람을 위해 어찌 이리 마음을 쓰시옵니까? 연정의 말에 형군은 그저 허허 웃으며 소중한 한 양을 건넸습니다. 부인, 걱정 마시오. 내 몸은 내가 잘 돌보고 있으니. 자, 여기 한양 받으시오. 오늘도 약속을 지켰구려. 연정은 그 귀한 한 양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고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고기 반찬 하나 없는 조촐한 상차림이었지만 형군은 그것을 아주 맛있게 들기 시작했지요. 허허, 부인이 차려준 밥은 궁궐의 수라상보다 훨씬 맛이 좋구려. 이 밥맛 때문에 내가 밤마다 이 먼 길을 오는가 보오. 전하도 참 농이 지나치시옵니다. 보잘것없는 밥상을 이리 칭찬해 주시니 송구할 따름이옵니다. 수줍게 얼굴을 붉히는 연정을 보며 형군은 모처럼 편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해가 산등성이를 넘기도 전 연정이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연정이 도착한 곳은 강가의 나루터였지요. 거기엔 나룻배 사공덕쇠가 배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정은 품 안에서 어젯밤 임금에게 받은 그 한 양을 꺼내 덕쇠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뱃삭시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덕쇠는 엽전을 받아 챙기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아이고 부인, 오늘도 배를 타시는구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니 참으로 대단하십니다요. 그런데 실례지만 매일같이 어딜 그리 가시는 겁니까? 연정은 강 건너 저 멀리 보이는 산기슭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의 묘소에 가는 길입니다. 죽어서도 혼자 있는 서방님이 외로울까봐 하루라도 얼굴을 비추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요. 덕세는 노를 저으며 감탄 섞인 한숨을 쉬었지요. 참으로 지극정성이십니다. 그런데 부인, 매일 이렇게 한 양씩 내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형편도 그리 넉넉지 않아 보이시는데 어찌 이리 매번 돈을 마련하십니까? 덕세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연정은 은은한 미소를 지었지요. 고마운 분이 계십니다. 매일 밤 잊지 않고 찾아와 저에게 한 양을 건네주시는 분이지요. 그분 덕분에 제가 서방님의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답니다. 덕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일 밤 한 양을 주는 사내라니. 도대체 누구길래 과부의 집을 매일 찾는 것일까? 덕세의 마음속엔 연정의 사연에 대한 궁금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룻배 사공 덕세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뚫린 것만 같았습니다. 연정의 사연을 들은 이후로는 도무지 노를 저어도 기운이 나질 않고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였지요. 매일 밤 그 과부에게 한 양을 건네주는 사람이 대체 누굴까? 서방묘지 가라고 매일 밤 한 양을 준다니. 그거 참 신기한 노릇일세. 덕세는 기어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강물이 짙은 검은색으로 변하자 배를 선착장에 튼튼하게 묶어두고는 슬금슬금 연정의 집으로 향했지요.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죽인 야밤에 덩치 큰 덕세가 남의 집 담벼락에 바짝 붙어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덕세의 심장은 북을 치듯 쿵쾅거렸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이 고운 과부의 집에 제 집처럼 들락거리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지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다리가 저려오고 밤이슬이 어깨를 적실 즈음 저 멀리 길모퉁이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볍고 우아한 발소리. 그리고 묵직하고 절도 있는 발소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덕세는 숨을 들이켜고 담벼락 아래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윽고 낡은 초가집의 문이 열리고 연정이 들고 나온 옅은 등불 아래로 사내들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덕세는 그만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를 뻔했지요. 저 얼굴은 설마. 덕세는 제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예전에 큰 장이 섰을 때 한양 거리에 나갔다가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위엄 있게 행차하시던 그 귀한 분을 본 적이 있었지요. 만백성의 어버이이신 임금 형군이었지요. 덕세의 입이 떡 벌어져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임금님이 왜 이런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초가집에 그것도 번듯한 가마도 없이 호위무사 딱 한 명만 데리고 나타났을까? 방 안에서는 연정과 임금이 주고받는 다정한 말소리가 담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덕세는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어찌 이럴 수가. 그럼 그 한 양을 주는 사람이 다름 아닌 임금님이었단 말인가? 덕세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기쁨도 잠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우물가에선 아낙네들이 벌써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글쎄, 말도 마요. 그 과부 집에 밤마다 찾아오는 양반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니까요. 임금님이 과부한테 푹 빠져서 밤마다 정을 나누러 온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아주 나라망신이지 뭐예요. 쯧쯧, 나라 꼴이 어찌 되려고 저러시는지 모르겠네. 과부가 보통 홀리는 솜씨가 아닌가 봐요. 덕세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을 나누는 관계라니. 덕세가 어둠 속에서 잠깐 본 임금님의 눈빛은 그런 음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미안함이 가득한 아주 슬픈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소문이라는 게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는 법이니 이제 이 일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덕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연정 부인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궁궐 안의 분위기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임금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호위무관 서강문은 더는 참지 못하고 형군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 이제 제발 그만두셔야 하옵니다.
시중에 소문이 너무나 흉흉하옵니다. 전하께서 과부에게 정을 느껴 매일 밤 암행을 나가신다는 해괴 한 말이 떠돌고 있사옵니다. 이대로 가다간 대신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하옵니다. 정 그 과부가 염려가 되신다면 소신이 대신 가서 그 한 양을 전해주고 오겠나이다. 강무의 간곡한 청에도 형군은 창밖에 시린 달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강무야, 네 충심은 내 잘 안다. 하지만 그 부인은 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느니라. 내가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도무지 편치 않구나. 강무는 답답한 마음에 절로 한숨이 나왔지요. 전하, 아무리 은혜가 깊다 한들 전하의 옥체가 심히 염려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하를 무엇라 부를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옵니다. 형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말로 다 못할 시린 기억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지요. 강무야, 기억하느냐? 내가 세자 시절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몰래 암행을 나갔던 그날 말이다. 사실 형군에게는 남모르는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세자 시절의 형군은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 몰래 궁을 나갔다가 험악한 왈패들에게 둘러싸여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지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으슥한 숲길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칼을 든 괴한들이 달려들었고 세자의 호위병들은 이미 쓰러진 뒤였지요. 형군이 눈을 감고 마지막을 예감하던 그 순간 웬 사내가 나타나 목숨을 걸고 왈패들을 막아섰던 것이지요. 이놈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아직 앞가림도 못할 어린 핏덩이를 해치려고 드느냐?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 저 아이에게 손댈 수 없을 것이다. 사내는 끝까지 형군을 자신의 등에 숨기고 지켜냈습니다. 결국 왈패들이 도망친 뒤 그 사내는 형군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그 사내가 바로 과부 연정의 남편이었습니다. 형군은 그때의 일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암행은 법도를 어기고 몰래 나간 것이었기에 대놓고 그 사내의 공을 치하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당시 세자였던 형군은 물론이고 그를 도왔던 이들까지 큰 화를 입었을 테니까요. 지금은 어엿한 임금이 되었지만 깐깐하기로 소문난 좌의정 곽대감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으니 연정을 궁으로 부르거나 대놓고 땅을 내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곽대감은 임금의 작은 실수 하나도 놓치지 않는 아주 깐깐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임금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자 최선의 방법은 연정이 남편의 묘소라도 매일 찾아갈 수 있게 뱃삭 한 양을 직접 전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묘를 찾는 것만이 연정의 유일한 삶의 낙이라는 것을 형군은 잘 알고 있었지요. 그 한 양 속에는 임금의 눈물과 보은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형군은 고민 끝에 우의정 김대감을 따로 불러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김대감은 평소 인자한 미소로 임금의 말을 경청하며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지요. 전하, 참으로 눈물겨운 사연입니다. 어찌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셨나이까? 전하의 보은하는 마음이 하늘을 감동하게 할 것입니다. 소신이 남몰래 사람을 써서 곽대감 모르게 그 여인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땅과 집을 마련해 주겠나이다. 전하께서는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시지요. 형군은 김대감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대감, 그대가 내 짐을 덜어주니 참으로 고맙구려. 곽대감 몰래 추진해 줄 수 있겠소? 하지만 일은 그리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의 제안은 고마웠으나 조정의 실권을 쥔 곽대감이 사사건건 임금의 재정과 행보를 감시하고 있었지요. 임금은 결국 김대감과 곽대감이라는 두 권력의 거물 사이에서 갈등하며 오늘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양을 챙겨 궁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루터의 사공덕쇠는 연정을 태우고 강을 건너며 그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오늘따라 연정의 어깨가 더욱 왜소해 보였지요. 부인,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편분 묘소는 잘 있습니까? 연정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사공님도 매일 저 때문에 번거로우시지요. 덕세는 노를 저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가녀린 여인이 임금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저리 험한 말을 내뱉으니 내가 나서서 진실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덕세의 눈에는 이제 연정이 그저 손님이 아닌
목숨 걸고 지켜줘야 할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이 저토록 정성을 들이는 데는 분명 천금 같은 이유가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강바람이 유난히도 차갑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나룻배 사공덕새는 평소보다 일찍 나루터에 나와 노를 닦고 있었지요. 하지만 덕새의 눈길은 자꾸만 강 건너 마을 길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어김없이 서방님의 묘지를 가는 연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연정의 모습이 오늘따라 왜 그리도 가냘퍼 보이는지 덕새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키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부인,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참으로 부지런하십니다. 연정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배에 올라탔습니다. 사공님도 매일같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오늘 뱃삭십니다. 연정이 건네는 한 양을 받아든 덕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한 양이 어젯밤 임금님이 직접 건네준 그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엽전의 무게가 어제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덕새는 노를 저으며 몇 번이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부인에게 사실 어젯밤 담 너머로 다 받노라고 엽전 한 양씩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나라의 임금님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덕새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멈칫거리자 연정은 덕새가 혹시 자신에게 정이라도 품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처지에 매일 배를 태워다 주는 사내의 시선이 자꾸 머무니 왠지 모르게 수줍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지요. 연정은 고개를 숙인 채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공기는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나룻배가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뒤따라오던 작은 배 한 척이 무서운 속도로 덕새의 나룻배를 가로막아 세웠습니다. 그 배에는 얼굴을 가린 험악한 인상의 사내 셋이 칼을 뽑아들고 서 있었지요. 니놈들은 누구냐? 대체 누군데 길을 막는 것이냐? 덕새가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지만 사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계집이 밤마다 임금과 정을 통한다는 그 과부냐? 니놈들이 감히 누구라고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당장 물러나지 못할까? 덕새는 평생 노를 저으며 다져진 단단한 팔뚝으로 사내들을 막아섰습니다. 왈패들은 덕새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날카로운 칼날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지요. 덕새는 맨손으로 칼날을 피해가며 연정을 뒤로 숨겼습니다. 날카로운 칼끝이 덕새의 팔을 스쳤지만 덕새는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놈들의 가슴팍을 걷어차는 것이었지요. 이 사공놈이 보통 내기가 아니로구나. 당황한 왈패들은 덕새의 끈질긴 저항에 결국 강물로 뛰어들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연정은 사들사들 떨리는 몸으로 덕새의 등을 붙잡았지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준 덕새의 등에서 뜨거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사공님, 괜찮으십니까? 저 때문에 다치셔서 어찌합니까? 부인, 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상처도 아닙니다. 그저 부인이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덕새는 씩씩하게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들은 단순한 왈패들이 아닌 것 같았지요. 누군가 임금과 연정의 사이를 눈치채고 이런 몹쓸 짓을 사주한 것이 아닐까. 덕새는 그날 밤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았지요. 하지만 연정은 이번 일로 덕새를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마음 한구석에 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궁궐 안의 형군도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지요. 호위무관 서강무로부터 습격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임금의 안색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라? 연정 부인이 습격을 당했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다행히 나룻배 사공이 목숨을 걸고 막아내어 큰 화는 면했으나 아무래도 예산일이 아닌 듯 싶사옵니다. 형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왈패들이 임금과의 소문을 언급하며 습격했다고 하니 예산일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전하, 이미 소문은 퍼졌사옵니다. 과부가 전하에게 매일 돈을 받는다고 하니 푼돈 필요한 왈패들의 짓일 수도 있사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옵소서. 하지만 형군은 불안함에 입술을 깨물었지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강무야, 당장 정의에 호위군 몇 명을 뽑아라. 암행으로 위장하여 연정 부인의 집 주변을 밤낮으로 지키도록 해라. 그리고 부인을 구해낸 그 사공을 내 은밀히 만나야겠다.
궁으로 불러오너라. 잠시 후 덕세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대궐 안 깊숙한 곳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앉아 있는 분이 매일 밤 연정의 집을 찾던 이 나라의 임금이라니. 덕세는 바들바들 떨며 엎드렸습니다. 네가 덕세라는 사공이냐? 예, 전하. 소인 덕세라고 하옵니다. 형군은 덕세의 다친 팔을 내려다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은인을 대신 지켜주었으니 너 또한 나의 은인이로구나. 네 공을 치하하여 커다란 땅과 금은보화를 주고 싶다만 지금 조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 대놓고 상을 내리지 못하는 내 처지가 참으로 부끄럽구나. 임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덕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덕세는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 바닥까지 머리를 숙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죽여주옵소서. 소인은 전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대역죄인이옵니다. 형군은 깜짝 놀라 덕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죄인이라니? 덕세는 흐느끼며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전하, 사실 소인은 전하께서 세자 시절에 습격을 받으셨던 그날 전하를 해치려고 했던 그 왈패 무리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편전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지요. 형군과 서강문은 너무 놀라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덕세는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이 직접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사옵니다. 그저 평소 친분이 있던 형님들이 큰돈을 벌 기회라기에 영문도 모른 채 먼발치에서 망을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어떤 사내 한 명이 나타나 전하를 지키다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소인은 큰 충격을 받았사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자책하며 그날 이후 사공이 되어 평생 속죄하며 살기로 했사옵니다. 덕세의 목소리는 어느새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지요. 그러다 우연히 매일 배를 타는 연정 부인을 알게 되었고 부인이 바로 그날 죽은 사내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전하께서 매일 밤 한량을 전해주시는 광경까지 보게 되니 소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사옵니다. 형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매일 밤 보온을 위해 찾던 그곳에 과거의 상처를 간직한 또 다른 증인이 있었다니. 형군은 이 상황이 좀처럼 정리가 되지 않았지요. 전하, 사실 그날의 습격은 우연이 아니었사옵니다. 덕세는 품 안에서 날꽃대 묻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은 당시 왈패 무리의 우두머리가 가지고 있던 쪽지이옵니다. 누군가 세자를 제거하라는 지시와 함께 거에게 돈을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사옵니다. 소인은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차마 태우지 못한 채 간직해 왔나이다. 형군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쪽지에는 세자의 암행 경로와 처리 방식이 아주 치밀하게 적혀 있었지요. 형군은 옆에 서 있던 서강무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강무야, 이 필체가 누구의 것인지 당장 알아내거라. 궁궐의 모든 문서를 샅샅이 뒤지거라. 강무는 쪽지를 살피더니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누가 감히 세자를 해치려고 했을까? 덕세가 건넨 쪽지를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요. 그렇게 강무가 편전을 나섰고 덕세는 바닥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덕세를 내려다보는 임금 형군의 눈빛에는 만감이 교차했지요. 방금 전까지 연정 부인을 구한 영웅이라 생각했던 사내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무리 중 하나였다는 진실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형군은 덕세의 떨리는 손과 진심 어린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지요. 덕세야, 고개를 들거라. 형군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임금의 엄중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덕세가 겨우 고개를 들자 형군은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지요. 지금이라도 나에게 그 진실을 말해준 것이 참으로 고맙구나. 만약 네가 입을 닫고 평생 숨겼다면 나는 평생 내 은인을 죽인 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어둠 속을 헤맸을 것 아니냐. 덕세는 다시 한번 바닥에 엎드리며 오열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무서웠사옵니다. 그날 전하를 대신해 죽어간 그 사내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저 평범한 사내 한 명이 죽은 줄로만 알았사옵니다. 소인 같은 미천한 놈이 감히 임금님의 목숨을 노린 무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3대가 멸할까 두려워 숨죽이고 살았나이다. 덕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찢어질 듯 애절했습니다. 그 쪽지를 태워버리려 한 적이 수천 번이었사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사내의 눈빛이 잊히질 않아 차마 없애지 못했나이다. 언젠가 하늘이 노하셔서 벌을 내리신다면
이 증거라도 내놓고 죽어야겠다는 심정으로 간직해 왔사옵니다. 그 사내가 바로 부인의 서방님인 줄 알게 되었을 때 소인은 제 심장을 도려내고 싶은 심정이었나이다. 형구는 덕세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덕세는 악인이 아니었지요. 그저 가난과 두려움에 떨던 백성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형구는 한동안 말없이 타오르는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밤 연정에게 건넸던 한량은 단순한 보은이 아니라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난 임금의 속죄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세야, 네가 간직하고 있던 쪽지의 필체를 확인할 때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하거라. 때가 되면 부를 것이니. 알겠사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렇게 덕세가 물러나자 형구는 가장 신뢰하는 우의정 김대감을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김대감은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늘 임금의 곁을 지키며 사리사욕을 멀리하는 충신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김대감이 들어오자 형구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늦은 밤에 불러 미안하구려. 우상과 의논할 중대한 일이 있어 불렀소. 우의정 김대감은 인자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신이 전하를 보필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옵니다. 어찌 미안해 하시옵니까?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 것이옵니까? 형구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내 세자 시절의 일로 고민이 많소. 우상도 알다시피 내가 암행 중에 큰 화를 당할 뻔하지 않았소. 그때 뒤에서 상당과 결탁의 비리를 저지르고 나까지 해치려 했던 배우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어왔소. 김대감은 임금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분개했습니다. 참으로 무도한 자들입니다. 나라의 보배이신 전를 해치려 하다니요. 그 배후가 반드시 밝혀져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옵니다. 전하께서는 누구를 의심하고 계신 것이옵니까? 형구는 목소리를 낮추며 김대감의 눈을 살피듯 바라보았습니다. 내 생각엔 좌상이 의심스럽소. 그자는 평소에도 내 행보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상단들과도 은밀한 거래를 한다는 소문이 있지 않소. 우상도 좌상의 성품을 잘 알지 않소. 전하, 좌상이 평소 원칙을 강조하나 속으로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를 일이지요. 신이 전하를 도와 좌상의 비리를 샅샅이 조사해 보겠나이다. 너무 심려치 마옵소서.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급박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서강무가 편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지요. 강무는 임금 앞에 엎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전하, 확인하였사옵니다. 필체의 주인을 찾았나이다. 형구는 김대감을 슬쩍 곁눈질하며 강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누구의 것이더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전하. 강무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임금에게 가져온 종이를 올렸습니다. 형구는 종이를 받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지요. 거기에는 덕세가 준 쪽지의 필체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관직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의 주인은 바로 과거에 한양에서 사또를 지냈던 병조판서 김대감이었습니다. 형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병조판서 김대감은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우의정 김대감의 친척이자 신복이나 다름없는 인물이었지요. 쪽지에 적힌 지시 내용은 단순한 왈패들의 장난이 아니라 권력의 최상부에서 내려온 치밀한 암살 명령이었습니다. 형군은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위해 웃으며 곽대감을 조사하겠다던 김대감이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편전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대감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임금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형군은 종이를 내려놓으며 김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군의 가슴은 이제 서늘한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으나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강무가 가져온 것을 보니 조사할 것이 더 많아진 듯하오. 오늘은 이만 물러가 쉬시지요. 좌상에 대한 조사는 우상에게 전적으로 맡기겠소. 김대감은 임금의 서늘한 기운을 감지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전하. 신이 전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진실을 밝히겠나이다. 김대감이 편전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형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신하의 배신, 그리고 그 배신 뒤에 숨겨진 억울한 죽음들. 형구는 연정에게 건네던 한량의 가치가 이제는 한 여인의 뱃삭을 넘어 이 나라의 썩은 뿌리를 도려낼 단두대의 칼날로 변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강무야, 형군의 낮은 목소리가 편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 전하. 우의정의 주변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감시해라. 그리고 병조판서와의 거래 장부를 찾아내야 한다. 우리가 찾는 진실이 저 인장가면 뒤에 숨어 있었구나. 형군은 창밖에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밤마다 연정을 찾던 그 길은 이제 더 이상 보은의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억울하게 죽어간 은인의 넋을 달래기 위한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임금의 눈에는 전에 없던 강력한 의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지요. 궁궐의 새벽은 평소보다 유난히도 서늘했습니다. 편전의 촛불이 가늘게 떨리는 가운데 임금 형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가장 믿었던 신하인 우의정 김대감이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범인이었다는 사실. 그 잔인한 진실이 임금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러댔습니다. 하지만 형구는 이를 악물고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서투르게 칼을 뽑았다가는 오히려 독을 품은 김대감이 역풍을 일으켜 나라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윽고 해가 밝아오고 형구는 평소와 다름없는 인자한 표정으로 어자에 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우의정 김대감을 보며 형구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우상, 어제 내가 부탁한 좌상에 대한 조사는 잘 되어가고 있어. 형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김대감은 임금이 여전히 자신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하며 더욱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전하. 신이 밤을 지새워 좌상의 주변을 샅샅이 살피고 있사옵니다. 좌상이 상단들과 결탁하여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으니 조만간 전하의 근심을 덜어드릴 확실한 증자를 가져오겠나이다. 저 가증스러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찌 저리도 매끄러운지 곁에서 지켜보던 호위무관 서강문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형구는 짐짓 만족한 듯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허허 웃어 보였지요. 역시 우상밖에 없구려. 내 우상만 믿고 마음 편히 정사를 돌보겠소. 좌상이 워낙 원칙주의자가 아니오. 그만큼 치밀한 자인이 실수 없이 준비해 주시구려. 김대감이 위풍당당하게 퇴골하는 뒷모습을 보며 형구는 서강무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소리 없는 전쟁의 시작이었지요. 형구는 편전 뒤편 밀실로 자리를 옮겨 강무에게 낮은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강무야, 지금 당장 우의정의 가솔들 중 가장 입이 가벼운 자를 찾아내거라. 특히 병조판서 김대감과의 사이에서 오간 비밀 서신이나 뇌물을 관리하는 집사가 있을 것이다. 그 자를 찾아내야 한다. 돈으로 매수하든 겁을 주든 그놈들의 비밀 창고 위치를 알아내거라. 예, 전하. 이미 비밀리에 배치하여 김대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사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겠나이다. 형구는 창밖으로 보이는 먼 산을 응시하며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우상이 좌상을 조사하는 척하며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우리는 우상이 감춰둔 은닉 재물과 진짜 거래 장부를 찾아내야 한다. 그자의 재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밝혀내면 그 뿌리가 되는 영모의 자금줄도 곧 드러날 것이야. 궁궐 박나루터에서는 또 다른 인연의 실타래가 얽히고 설키고 있었지요. 사공덕세는 임금님께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뒤로 마음의 짐은 조금 덜었지만 연정 부인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죄책감은 더욱 깊어져만 갔지요. 덕세는 오늘도 어김없이 연정을 태우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연정의 어깨가 유난히 처져 보이고 안색이 파리했습니다. 며칠 전 겪었던 습격의 충격이 여전히 가슴에 남은 모양이었지요. 덕세는 노를 젓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오늘따라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밤잠을 설치셨습니까? 연정은 억지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치맛자락을 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사공님. 그저 며칠 전 일이 자꾸 꿈에 나와서 조금 무서운 것뿐입니다.
사내들의 눈빛이 어찌나 험악하던지 대낮에도 등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만 같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덕세는 연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단순한 사공이 아니라 임금의 명을 받은 보이지 않는 호위무사나 다름없었지요. 덕세는 투박하지만 진심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턴 제가 목숨을 걸고 부인을 지킬 것입니다. 그 어떤 놈들도 부인의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니 저만 믿고 편히 다니십시오. 제가 비록 미천한 사공이나 부인을 지키는 일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단 있게 할 자신 있습니다. 덕세의 결연한 말에 연정의 가슴에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스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외로이 지내던 세월 동안 이토록 든든하게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사공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사공님이 계셔서 제가 이 험한 길을 매일같이 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겐 사공님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분이십니다. 덕세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밝게져서 다시 힘차게 노를 저었습니다. 임금님이 매일 밤 전해주던 그 한 양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신뢰와 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어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우의정 김대감은 임금이 곽대감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자신의 오랜 죄를 덮고 곽대감까지 한꺼번에 제거하려 더욱 치밀한 계략을 세우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대감의 비밀 지하 밀실에는 험악한 기운을 풍기는 사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세자 시절 형군을 공격했던 그 왈패 무리의 남은 잔당들과 김대감이 사사로이 키우는 자객들이었지요. 김대감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전하께서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구나. 세자였을 때 확실히 제거했어야 했는데 그 과부 계집의 서방이 전하를 살린 놈이었을 줄이야. 진작에 모두 처리했어야 했다. 그 과부 계집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니 당장 소리 소문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이번에는 실패가 없어야 할 것이야. 그 계집이 사라지면 임금은 큰 상심에 빠질 것이고 그때를 틈타 좌의정 곽대감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처단할 것이다. 알겠느냐? 그 무렵 서강문은 김대감의 뒤를 쫓던 중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김대감의 친척인 병조판서가 운영하던 비밀 상고에서 과거 세자 암살 작전에 쓰였던 자금의 출처와 왈패들에게 건넨 계약금이 상세히 기록된 장부를 찾아낸 것이지요. 전하, 드디어 찾아냈사옵니다. 강무가 내민 장부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김대감은 수년 동안 청나라와의 밀무역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축적해왔고 그 돈으로 조정을 장악하려 했지요. 특히 그 장부에는 연정의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날 밤의 작전 일지와 참여한 놈들의 명단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형군은 장부를 덮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로 인해 몸이 파르르 떨렸지만 다시 한번 깊은 호흡을 하며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구나. 우상 이놈이 나를 위해 마련해 주겠다던 그 땅과 집도 사실은 연정 부인을 한적한 곳으로 유인해 조용히 처리하려던 무서운 함정이었던 게야. 내가 잠시라도 그자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흔들렸던 것이 참으로 부끄럽구나. 형군은 즉시 사공덕세를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우의정 김대감이 있었다고 하니 덕세 또한 놀라고 말았지요. 덕세야, 우상 김대감이 곧 연정 부인을 찾아갈 것이다. 너는 그때 부인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예, 전하. 소인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부인을 지키겠나이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부인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할 것이니 염려 마옵소서. 덕세의 결연한 대답에 형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믿음직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형군은 좌의정 곽대감을 야밤에 은밀히 불러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소 임금의 행보를 못마땅해 하던 깐깐한 곽대감은 진실을 알게 되자 대경실색하며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이 전하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그저 법도와 절차만 따지느라 이런 무서운 독사를 키우고 있었나이다. 신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상을 하옥시켜야 하옵니다. 좌상,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오.
좌상의 그 고집스럽고 깐깐한 성품이 이제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야겠소. 우상이 나에게 가져올 좌상의 허위 비리 보고서를 내가 받는 그 순간 좌상이 나타나 이장부와 필체를 들이밀며 그자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하오. 그렇게 임금과 좌의정 곽대감 그리고 사공덕세와 비밀 호위무사들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이 아직도 임금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조종하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연정의 집으로 향하는 부하들을 독려하고 있었지요. 가련한 과부를 돕는 척하며 임금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과거의 모든 증거를 말살하려는 김대감의 검은 손길. 그리고 그 손길을 뿌리째 뽑아내려는 임금의 소리 없는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의 밤은 평소보다 더욱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궁궐의 지붕 위로 부는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구슬프게 들려왔지요. 임금 형군은 편전의 촛불 아래에서 서강무가 가져온 장부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장부 한 장 한 장에는 백성들의 피눈물과 자신이 가장 믿었던 신하의 배신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지요. 형군은 장부를 덮으며 곁을 지키던 서강무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강무야, 우상이 사람을 보냈느냐? 예, 전하. 조금 전 우의정의 신복들이 연정 부인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하였사옵니다. 전하께서 내리는 하사품이라며 부인을 유인하려는 속셈인 듯하옵니다. 형군의 눈에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렸습니다. 덕세는 어찌 되었느냐? 덕세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사옵니다. 또한 정의 호위병들이 부인의 집 주변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으니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옵니다. 강무가 말한 대로 연정의 집 앞에는 화려한 가마 한 채와 함께 인자한 표정을 지은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의정 김대감이 보낸 자들이었지요. 연정은 갑작스러운 가마의 등장에 어안이 벙벙하여 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부인, 임금님께서 부인의 정성에 감동하여 조용한 곳에 집과 땅을 마련해 주셨사옵니다. 이제 이 허름한 초가집을 떠나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사내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뒤에 숨겨진 서늘한 살기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연정은 왠지 모를 불안함에 뒷걸음질을 쳤지요.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서방님의 묘소와도 가깝고 저에게 한양을 주시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집요했습니다. 그들이 억지로 연정의 팔을 잡으려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거대한 덩치 하나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공덕세였지요. 이놈들,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덕세는 왈패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연정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덕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손에는 평소 쓰던 묵직한 노 대신 날카로운 칼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놈은 뭔데 끼어드는 거야? 당장 비키지 못할까? 사내들이 품속에서 칼을 뽑아들은 그때 사방에서 횃불이 타오르며 수십 명의 호위병이 숲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서강무의 지휘 아래 그들은 순식간에 우의정의 신복들을 포위하고 무기를 빼앗았지요. 연정은 너무 놀라 덕세의 뒤에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덕세는 연정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지요. 부인, 걱정 마십시오. 전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저놈들의 끝을 보러 가야지요. 같은 시각 궁궐의 편전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형군은 좌의정 곽대감과 우의정 김대감을 동시에 불러들였습니다. 김대감은 여전히 입가에 인자한 미소를 띠며 자신이 승리했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지요. 전하, 깊은 밤에 어찌 이리 급히 부르셨나이까? 혹시 제가 조사하던 좌상의 비리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옵니까? 김대감은 품 안에서 조작된 보고서 한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곽대감이 상단들과 결탁하여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가짜 증거들이 빼곡했지요. 옆에 서 있던 곽대감은 분노로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우상, 자네가 감히 어찌 이런 천인공노할 무고를 하는가? 나는 평생 나라의 법도만을 지키며 살아왔네. 형군은 두 사람의 다툼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상, 그대의 충심이 참으로 깊구려. 나를 위해 좌상의 뒤를 이토록 꼼꼼히 캤다니 말이오. 그런데 우상, 내가 오늘 우상에게 들려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 김대감은 임금의 차분한 목소리에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신은 그저 전하를 보필할 뿐이옵니다. 형군은 탁자 위에 엽전 한 양을 내려놓았습니다. 짤랑거리는 엽전 소리가 적막한 편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지요. 우상은 이 한 양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오. 이것은 어느 가련한 과부가 매일 서방의 묘소를 찾아가기 위해 내는 배삭시라오. 그리고 그 서방은 수년 전 내가 세자 시절에 암살자의 칼날을 대신 맞고 죽어간 이름 없는 병사였지. 김대감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하고 위험 있게 변해갔습니다. 나는 그 병사의 아내에게 매일 밤 이 한 양을 건넸소. 그것이 내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요. 그런데 우상, 그날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소. 형군은 서강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강무가 편전 문을 열자 포박된 우의정의 신복들과 함께 사공덕세 그리고 연정이 나타났습니다. 김대감은 그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이 자들이 누구인지 우상도 잘 알 것이오. 우상이 연정 부인을 소리 없이 없애버리려 보낸 자들이 아니오. 덕세라는 사공이 간직해온 병판에 친필 쪽지가 있어. 우상이 친적인 병판을 추천해왔던 일이 생생히 기억나오. 그리고 병판의 창고에서 나온 거래 장부. 이 모든 것이 대감이 역적임을 증명하고 있어. 김대감은 더는 도망칠 곳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인자했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얼굴에는 도끼 어린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허허허. 전하, 참으로 눈치가 빠르시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제가 그랬사옵니다. 고작 그 가련한 계집과 죽은 병사놈 때문에 이 대업을 망치다니. 전하 같은 유약한 왕은 이 나라를 이끌 자격이 없사옵니다. 김대감이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치자 옆에 있던 곽대감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복의 우상. 자네가 진정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전하의 목숨을 노리고 은인의 부인까지 죽이려 하다니. 자네는 인간도 아니야. 형군은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가슴 끝까지 차올랐으나 임금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지요. 우상, 그대의 욕심이 나라의 기둥을 갉아먹고 백성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구려. 더는 그대의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소. 여봐라. 당장 이 역적을 하옥하고 관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압송하라. 호위병들이 달려들어 김대감을 끌고 나갔습니다. 김대감은 끌려가면서도 저주 어린 말을 퍼부었으나 이미 그의 권세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뒤였지요. 편전에는 이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연정은 눈앞에서 벌어진 이 믿기 힘든 광경의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군은 연정에게 다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부인,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소. 부인의 서방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나를 해치려 했던 원수에게 드디어 복수를 하였소. 그동안 부인이 겪었을 고초와 눈물을 생각하니 임금으로서 참으로 가슴이 아프구려. 연정은 통곡하며 임금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신분이 미천한 이 사람을 위해 어찌 이리 마음을 쓰시옵니까? 서방님도 저 세상에서 이제야 편히 눈을 감을 것이옵니다. 참으로 황공하옵니다, 전하.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덕세도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덕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전하, 소인 또한 평생의 짐을 내려놓게 되었나이다. 남은 삶은 부인을 지키며 속죄하며 살겠나이다. 형군은 덕세와 연정을 번갈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한 양으로 시작된 비밀스러운 보훈의 길이 이제는 나라의 거대한 악을 도려내고 억울한 넋을 달래는 정의의 길로 완성된 것이지요. 창밖으로 어느새 둥근 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연정의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그 달빛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이제 더는 숨어서 울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렇게 우의정 김대감이 하옥되고 그의 가증스러운 가면이 벗겨지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자한 충신인 줄로만 알았던 자가 사실은 임금의 목숨을 노렸던 역적이었다는 소식에 백성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지요. 임금 형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대감의 집안과 결탁했던 부패한 관리들을 하나하나 뿌리째 뽑아냈습니다. 김대감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지로 떠나는 길에 성난 백성들이 던지는 돌세례를 맞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요.
평소 임금의 행보를 못마땅해하던 좌의정 곽대감은 이번 일을 겪으며 임금의 깊은 지략과 보훈의 마음에 감동하여 그 누구보다 충직한 신하가 되어 조정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덕세는 평소처럼 나루터에서 배를 닦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손놀림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여전히 연정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지요. 저 멀리서 연정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덕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노를 내려놓고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연정은 덕세의 상처 입은 팔을 보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공님, 상처는 좀 어떠십니까? 저 때문에 이토록 큰 짐을 지게 해드려 참으로 송구할 따름입니다. 연정의 다정한 말에 덕세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연정은 깜짝 놀라 덕세를 일으키려 했지요. 사공님, 왜 이러십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인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놈입니다. 덕세는 흐느끼며 임금님께 고백했던 그날의 진실을 연정에게도 털어놓았습니다. 수년 전 그 숲속에서 망을 보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부인의 서방님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두려움에 도망쳤던 그 비겁한 순간들을 말이지요. 저는 그날 이후 부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이 난도질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바로 부인의 서방님을 죽게 한 그 무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제가 감히 부인을 지키겠다고 나섰으니 하늘이 노하실 일입니다. 저를 관가에 넘기시거나 여기서 저를 죽이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연정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물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는 정막 속에서 연정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연정은 떨리는 손으로 덕세의 거친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사공님, 고개를 드십시오. 연정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사공님이 그날 거기 계셨다는 것은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사공님은 결국 저를 지켜주셨고 서방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증거를 평생 간직해 오셨습니다. 만약 사공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원수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남편을 그리워만 했을 것입니다. 연정은 덕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공님이 흘리신 그 수많은 참회의 눈물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서방님도 저 세상에서 사공님의 진심을 알고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사공님은 저에게 서방님이 보내주신 마지막 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연정의 용서의 덕세는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살얼음판 같았던 두 사람의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비로소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지요. 얼마 후 임금 형군은 연정에게 커다란 기와집과 넓은 논밭을 하사했습니다. 이제 임금은 더는 신하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라 무시당하던 연정은 하루아침에 온 마을의 존경을 받는 마님이 되었지요. 하지만 연정은 그 화려한 기와집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아침 남편의 묘소를 찾았지요. 임금 형군이 직접 연정의 손을 잡고 남편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임금은 묘소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제야 자네와의 약속을 지켰네. 자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바로 세웠고 자네의 아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네. 부디 하늘에서 편히 눈을 감게나. 임금의 진심 어린 추도의 연정은 목이 메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절을 올렸습니다. 작은 한 양으로 시작된 보훈이 드디어 한 남자의 억울한 넋을 달래고 임금의 무거운 마음을 씻어준 것이지요.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넓은 뜰이 있는 커다란 기와집. 연정은 곱게 단장한 채 뜰을 거닐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예전의 수심은 온데간데 없고 평화롭고 따스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한 사내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습니다. 부인, 날이 찹니다. 이제 그만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인자하고 든든한 목소리. 그 사내는 바로 사공덕세였습니다. 임금은 덕세에게 벼슬을 내리고 곁에 두고 싶어 했으나 덕세는 한사코 거절하며 연정의 곁을 지키겠다고 청했습니다. 이제 덕세는 연정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연정과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으며 지극정성으로 그녀를 보살폈지요. 연정은 기와집 마루에 앉아 품속에서 낡은 엽전 한 양을 꺼냈습니다. 엽전 한 양에는 임금님의 따뜻한 마음과
남편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덕세의 진심이 모두 담겨 있는 셈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고난과 시련을 견뎌낸 뒤에 찾아온 이 평화로운 저녁. 연정과 덕세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노자의 상선 약수에 따르면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고 하였습니다. 물은 주변 생명체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경쟁하거나 억지로 앞서려 하지 않습니다. 겸손과 이타심을 뜻하지요. 사람들이 꺼리는 낮은 곳, 어려운 환경과 소외된 자리에 머무는 태도를 통해 자기 주장이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감을 강조합니다. 임금이 자신의 위엄을 내세우지 않고 가장 낮고 소외된 백성인 과부의 처지를 살피며 묵묵히 한량을 건넨 것은 바로 물과 같은 덕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임금 형군의 덕을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 어린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